6월 29일부터 예정돼 있는 아직 가닿지 못한 그곳 찬란한 벌판 공연을 앞두고 준비하고 계신 세 분의 작가님들과 함께 이번 공연에 대한 의도라든지 다양한 내용들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연은 2019년에 무용계 첫 미투 사건으로도 알려진 유명 안무가 위력 성추행 사건을 발단으로 기획되었는데요. 당시 법적 방청연대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방청연대에 계속 참관을 했던 사람들이 옆에 계신 들이랑 저고, 그리고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때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어떤 법정 자문을 맡아주신 분이 지금 옆에 계시는 이산 마임 창작자님입니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큰 성과를 거두면서 그 위력 성추행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판례로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는 법정과 무용실을 정말 오가면서 준비를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천샘 작가님께서 이제 이 작품 같이 의뢰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거면 뭐든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제가 2020년에 계절을 잃은 숲 공연을 했을 때 천샘 작가님께서 보시고 이후에 제안을 주신 거였는데, 그 계절을 잃은 숲이 강간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얘기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관객을 만나는 통로가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쉽게 관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고 이보다 좋은 통로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최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품 만들 때 생각한 취지와 정말 비슷한 경험에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신체 주권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신체주권이라는 단어를 낙태죄 폐지운동 기사에서 접했었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중요 쟁점으로 이렇게 다루었을 때 이 신체주권이란 단어를 그때 좀 많이 생각하게 됐고 또 보게 되었어요. 특히 작년 문화의 소개를 휩쓸고 간 게 정말 멋진 창작비약이랑 행동강령의 어떤 현실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다 안전한 창작 환경, 건강한 창작 환경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하려면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저희 역시도 그 창작규약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저희는 다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를 눈에 확 보이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 내규 중에 하나,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려면 어떻게 배려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서로 항상 연습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상을 나누는 시간 같은 걸 딱 정해서 그걸 꼭 지켜서 하거든요. 아무리 연습 시간이 모자라도. 저는 신체 주권 하면서 감정 주권이라는 말도 넣고 싶은데, 같이 그것이 지켜지고 보호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통로들이 생기는 거예요. 따뜻한 위력이 있어요. 네, 따뜻한 힘. 그래서 그것을 저는 많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절을 잃은 숲이라는 그 제목이 저한테는 확 꽂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계절을 잃었다라는 말 자체가 뭔가 흘러가지 않는다? 시간이 멈췄다? 작가님의 어떤 그 작품을 구성하시면서 그런 시간에 대한 어떤 배열이라든지 아마 그런 거 신경도 쓰셨을 것 같은데, 계절이 멈춘 상태, 얽힌 상태, 이것을 저의 감정과 생각, 저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계기를 만든 사건을 제일 먼저 배치를 하고, 그 뒤에 계속 여기에서 촉발되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오기 이전에 내 삶에서 내가 여성으로서 받았던 시선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계절을 잃은 숲이라는 이 제목은 정신적인 외상을 치료할 때 겪었던 경험에서 온 건데요. 그때 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으려고 치료실에 갔을 때 저에게 주어진 과제, 그 파편처럼 쪼개져 있는 기억을 잘 모아서 다시 정리해서 서랍에 넣듯이 기억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기억을 원하는 만큼 잊을 수는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나를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하느냐, 어디다 손을 내밀게 하고 누구 손을 붙잡게 하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너무 나누고 싶었고, 그런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 그러니까 그때 저의 상태라고 했을 때 계절을 잃은 숲이라는 제목을 생각하게 됐던 거였어요. 서명선 작가님 단단한 고요? 작품 내용 그 스크립트를 받았는데 굉장히 간결하게 여성의 가사 노동을 주제로 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가사 노동을 생각하면 항상 좀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과 행위와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엄마를 보면 이제 거의 이제 가사 노동이 엄마의 일처럼, 엄마의 직업처럼 생각하시는 것들을 봤을 때 안타까운 면들이 있고, 저 또한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전에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가사 노동의 무게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었기 때문에 가사 노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그림자 노동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노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저에겐 약간 목적이 있었어요. 가사 노동을 다룬다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이 이미지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봐왔던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면으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 저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다른 힘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최대 좀 고심점인 것 같아요. 네. 전사의 땅은 대한민국 여성 혐오에 관한 움직임 보고서라고 말을 거기 내용에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일상을 사는 여성들이 흔하게 겪는 여성 혐오 범죄, 현실적이고 너무 사회 이슈와 맞닿아 있는 공연이 어떻게 무대화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고, 예민한 이슈를 다룰 때 이건 약간 비유인데 아주 작은 실타래 하나를 생각을 하거든요. 요 정도 길이가 되는 실타래고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는 요게 관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의 감정의 실타래고, 그 예술가가 이걸 톡 건드려줬을 때 적당한 압력과 적당한 힘의 크기와 그게 딱 맞으면 요 실타래가 또로록 가서 일자로 풀리게 돼요. 그럼 그 일자로 딱 풀리는 걸 따라가면 그 사람의 감정선이 풀리고 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거기서 어려운 점은 그럼 난 그걸 어떤 압을 가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내가 만약 힘을 너무 세게 주거나 과하게 줘버리면 실타래가 풀려서 가는 게 아니라 뭉쳐서 가요. 그래서 여기에다 달려고 하는데 이게 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특히나 이 작업 같은 게 그 실타래 여기까지를 어떻게 나는 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하고 고민을 했던 건데, 다만 또 이걸 우리가 트라우마를 이런 이슈들은 건드릴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또 어떻게 방어하느냐, 그러니까 방어를 못한다는 걸 어떻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드리느냐,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고. 자꾸 기획의 글을 제가 언급하게 되는데 그 글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연의 꽃이 아닌 공연을 지탱하는 나무로 불리길 원한다. 우리가 여성 예술가들이 어떻게 공연을 지탱하는 나무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역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미 여성들이 공연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실질적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정말 그 단체나 그 창작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원들을 보면 여성들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다만 그 역할과 하는 일에 맞게 존중받고 평가받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원하는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 원하는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것을 성별 이분법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는 사람들이. 이 아티스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4일 예정된 아직 가닿지 못한 그곳 찬란한 벌판 공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준비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